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소진영입니다. 먼저 그린수소의 미래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한국자동차협회와 환경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적인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에너지 생산과 전환, 저장, 소비 등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전력화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에는 그 대안으로 수소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최근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슈 페이퍼 중 하나인 수전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주요국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고 수전의 기술과 이를 통해 생산되는 그린 수소의 경제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이슈 페이퍼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슈 브리프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목적, 그리고 주요 국가별 수소 전략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린 수소의 생산 비용 현황과 전망, 그리고 결론 및 시사점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리프 작성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 국가들의 탈탄소 전략에서 수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IEA나 이레나 같은 국제기구들은 앞으로 수송이나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의 전력화에 따라 전 세계 총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약 20% 내외에서 2050년에는 약 50%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존에 쓰지 않던 부문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이 확대되는 것이죠. 하지만 철강, 시멘트 등의 산업부문과 대형 차량이나 선박 등과 같이 전력화가 어려운 부문에서는 청정수소가 그 대안들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정수소 중에는 중단기적으로 비교적 생산 단가가 낮은 블루수소의 일정 부분 의존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린수소의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주요 국가들이 수소 관련 중장기 전략을 속속 발표하고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시작으로 202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까지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그린수소와 관련해서는 수전해나 해외 생산과 수입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뿐만 아니라 수전해 설비의 효율 향상과 스케일업 목표 등 구체적인 기술적 목표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들은 로드맵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고 최근에 의견 수렴용으로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도 2050년 수소의 미래상만 제시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앞으로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며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 탄소중립 추진 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등 수소 관련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발표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수소 생산을 위한 전략과 청정수소 생산 비용에 대한 목표와 전망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그린수소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수전해 기술의 개요를 담았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은 세 번째 발제자이신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창희 박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다루실 것으로 예상되어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P2G, 즉 파워 투 가스 수전에는 전기를 활용하고요.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제조, 저장, 전환하는 기술이며 현재 크게 세 종류의 대표 기술이 있습니다. 알칼라인 수전에는 현재 가장 성숙한 기술로서 중대형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고
시스템 효율은 51에서 60% 정도이며 초기 설치 비용이 킬로와트당 800에서 1500유로로 가장 저렴한 기술입니다.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에는 상용화된 가장 최신의 기술이며 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10초 이내로 가장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시스템의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킬로와트당 1400에서 2100유로로 알칼라인보다 높습니다. 고체 산화물 수전에는 아직까지 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이며 600에서 1000도씨의 고온에서 작동을 하며 시스템 효율도 76에서 81%로 높지만 초기 비용이 킬로와트당 2000유로로 높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가별 수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U의 경우는 수소를 유럽 그린딜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하고 있고 중단기적으로는 저탄소 수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그린 수소에 초점을 두고 탈탄소화가 어려운 모든 분야의 그린 수소의 대규모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독일 또한 수소를 탈탄소화 전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로서 수소도 그린 수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은 청정수소 에너지 기술의 광범위한 실용화와 함께 수소 관련 기술을 경제 전반으로 융합함으로써 미국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고 자원 잠재량이 크지 않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호주, 중동국가 등 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의 수소 생산 비용 목표를 보면 2030년까지 킬로그램당 3불에서 5유로 정도이며 2050년 목표는 1불에서 3유로 정도의 범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3,000원에 공급하는 것이며 수전해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 비용은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전해 설비의 국가별 보급 목표를 보면 EU는 2024년까지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 설비 6기가와트 설치를 통해 수소 100만 톤을 생산하고 2030년까지는 최소 40기가와트의 설비로 1000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여 이를 통해 통합된 에너지 시스템에서 수소가 본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수전해 기술의 고효율 및 대용량화로 2030년까지 킬로그램당 47.8kWh 수준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독일은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내수시장 창출을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90에서 110TWh의 수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내수시장에서는 5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개발하여 14TWh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그 이후에 2035년까지 5기가와트 용량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킬로그램당 50kWh의 효율과 100MW급으로 스케일업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 수소의 생산 비용 현황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청정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식은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즉 CCS를 적용한 블루수소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CCS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 계질 수소의 경우 킬로그램당 0.71불에서 2.29불 사이이며 석탄가스화 기반의 수소는 1.36에서 2.19불의 범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CCS를 적용하면 천연가스 계질의 경우 국가별로 1.34에서 2.91불,
그리고 석탄가스와 기반의 경우 2.51에서 3.34불의 범위에 있습니다. CCS 기술을 적용하면 천연가스 계질수소는 kg당 0.6불, 그리고 석탄가스와는 1.1불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분루수소의 생산 단가가 가장 높은 나라로 천연가스와 석탄을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여 단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린수소의 최근 생산 비용을 분루수소의 생산 비용과 비교해 보면 분루수소보다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IEA,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BNEF의 비용 추정 결과인데요. 기관별로 카펙스 등에 대한 기본 가정과 추정 시기에 따라 절대적인 수치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천연가스 기반 그레이 수소의 비용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CCS 기술을 적용한 천연가스 계질수소, 그리고 석탄가스와 수소 순서입니다. 그린수소는 국별, 기술별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2050년까지 그린수소와 블루수소의 생산비용 전망입니다. 회색에 배치되는 블루수소의 연도별 생산비용 범위이며, 오렌지색 선과 하늘색 선은 각각 태양광과 풍력 기반 그린수소 평균 비용을 나타내고, 그 아래 연두색 선과 청색 선은 각각 최적 환경에서의 태양광과 풍력 기반의 그린수소 비용입니다. 이래나는 블루수소의 비용이 조금씩 상승하는 반면 그린수소는 급격히 감소하여 2035년에 그린수소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준의 설비의 카펙스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 등으로 인해 그린수소의 생산 단가가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62%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린수소의 낙관적인 BNEF는 그 시기를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별로 그린수소 생산 비용 현황과 전망을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2021년의 국가별 그린수소 생산 비용인데요. 각 국가의 하한값, 중간값, 그리고 상한값은 가장 저렴한 중국의 알칼라인, 웨스턴 알칼라인, 그리고 고분자 전해질막 수준의 기술을 각각 적용했을 때의 생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알칼라인 기술을 적용했을 때는 생산 비용이 kg당 1.54에서 5.77불의 범위에 있으며, 웨스턴 알칼라인을 적용하면 3.37에서 10.09불의 범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2050년 전망값인데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26개 국가에서 수소 1kg당 생산 비용이 약 1불 혹은 그 미만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1.5불 정도인데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아 다른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소 생산 방식별 생산 비용의 비교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BNEF가 국가별로 추정한 2050년의 그린, 블루, 그레이 수소의 생산 비용 전망치인데, 모두 블루 수소뿐만 아니라 그레이 수소보다도 그린 수소의 생산 비용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레나의 전망에서도 최적의 재생에너지 환경을 가정할 경우 2050년에는 그린 수소의 생산 비용이 블루 수소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보다 고무적인 사실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BNEF가 2019년에 전망한 2050년의 그린수소 생산 비용과 2021년에 전망한 2050년의 그린수소 생산 비용을 비교해 보면 2021년에 전망한 값이 이전 전망값 대비 평균 17% 낮았습니다. 즉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단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시장의 기대보다 더 급격한 속도로 비용이 하락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시사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지 않아 그린수소의 생산 비용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먼저 장기적으로 그린수소의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적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전해에서 전기요금 다음으로 비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설비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전략, 예컨대 스케일업, 효율성 및 내구성 제고, 표준화 등이 요구됩니다. 수전해 설비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의 구성도 필요합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수전해 기술 개발과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에 장기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린 수소의 중장기 공급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된 수소의 저장, 이송, 소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와 함께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전해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블루수소와 그린수소의 현재 생산 비용과 전망치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그린수소를 장려하면서 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생산 비용도 블루수소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수전해 기술도 선진국 대비 많은 격차가 있어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도 선제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가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